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상훈입니다. 오늘 칼럼은 스케일업 얘기입니다.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을 또 많이 벌면 좋은 거죠. 얼마나 많이 벌지는 이제 각자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각자 가치관이나 뭐 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거를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비즈니스잖아요. 그죠?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품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단 말이죠. 요거를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설계, 시운전, 완성 여기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내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?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. 이 시스템을 돌려서 돈을 벌 수 있냐? 시스템만 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시스템이 연락 도는데 돈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건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닙니다. 돈 쓰는 시스템이지. 일단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. 이게 이제 창업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일이고, 내가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,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의 사이즈에 따라서 꾸준히 돌아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수준까지 시스템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시스템 키우는 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굳이 뭐 대기업이고 뭐 글로벌이고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스케일업이라는 게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. 그걸 얼마나 키우는지는 내가 결정합니다. 그게 일종의 확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러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, 내 사업을 스케일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,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. 일단 시스템이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상호 연결돼 있어야 된다.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목에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. 하나의 설계도 안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서 여기를 이쪽에 넣으면 저기까지 흘러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. 두 번째는 뭐냐면 확장을 내가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키우는데 중간에 병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. 그게 되려면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확장을 하는데 동력이 있어야 된다. 확장을 키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저는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.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회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.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건 요거예요. 기본적으로 뭐 지금 우리 장마크에서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갖춰지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. 요 설계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유연성은 그게 이제 제가 SPA라고 얘기하는 거죠. 자,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사람이 서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 퍼포먼스가 좋아져요. 여기도 상담하는 사람이 아주 말빨 좋은 사람이 매장에 딱 있으면 매출이 팍팍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. 아니면 사장이 그걸 잘해. 오너가 그걸 잘하면 여기서 퍼포먼스가 아주 잘 나오죠. 장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에 의존하는 거죠.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췄는데 각 파트, 각 모듈들이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면 얘는 확장성이 없습니다.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예를 들면 이 각각의 사람이 얘가 대체 가능해져야 돼요.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같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돼요. 그게 결국은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세스대로만 작업을 하면 같은 퍼포먼스, 같은 전환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정리되는 겁니다. 이게 정리돼서 그거대로 사람들이 액션을 할 수 있으면 액션하면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. 이게 이제 제가 SPA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시스템 준비는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스케일업을 하려면 여기다 이제 인풋을 많이 넣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여기에 노출로 결정이 됩니다. 스케일업은. 여기서 뭐 확산 장치 뭐 이런 것들도 이건 오가닉에 해당해서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내가 스케일업을 하려면 노출을 해야 되는데 노출 방법 제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. 유료, 수수료, 무료, 기타. 자, 여기서 노출을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이게 가능해야 돼요. 이 통제가 가능한 노출 방법은 사실은 유료 노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유료 노출로 세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스케일업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유료 노출이 안 되면 스케일업은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장기적으로 한 10년 뭐 20년 걸려서 회사가 커질 수는 있어요.
그런 것들이 이제 무료 노출. 페이스북도 한 10년 걸렸습니다. 그리고 그게 잘 맞아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데는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. 무료 노출이나 기타 노출, 수수료 노출 마찬가지입니다. 유료 노출을 하게 되면 내가 광고비를 올리면 인풋이 늘어나는 거고 광고비 줄이면 인풋이 줄어드는 거죠. 그러면 그게 된다. 요 유료 노출 방법을 갖추는 게 마지막 활용 점정에 해당하는 겁니다. 설계도는 지금 마케팅 캔버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SPA 그리고 펌프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유료 노출이다.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우리가 스케일업은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